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볼 건 이제 노즐이 안 나와요. 자, 이제 잉크 출력을 했는데 막 비 내리면서처럼 힘줄이 많이 가. 네. 그러면 그 힘줄 가는 게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노즐이 진짜 막혔냐. 노즐이 막혀서 출력을 못하는 증상이냐. 안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처럼 메쉬 기능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해주냐. 왜 그러면은 노즐은 있지만 이 노즐 자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챔버의 영역이 있을 거고요. 네. 이 챔버의 영역은 이게 이제 이거죠. 여기 요 영역이죠. 이게 이렇게 이제 색상별로 네, 예, 챔버의 영역이 있고, 이 챔버의 영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요것도 보면은 검정 라인이죠. 칼라, 이렇게 칼라 라인에 잉크 플로우죠. 잉크를 보내주는 라인이란 말이죠. 검정 라인 같은 경우는 엄청 굵어요. 국적이 여기 저 뒤에 이 라인 자체 보면, 나머지는 조금씩 다 짧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흐름에 따른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검정이 노즐 크기를 보면 검정 라인이 요만타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검정인 노즐이 요만타고 그러면 칼라 노즐 구멍들은 요만하거든요. 예. 네. 혼색을 색상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색상을 만들다 보면 검정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 잉크가. 그렇죠. 그러면 검정은 베이스로 까는 상태에서 나머지 칼라 부분들이 특정적으로 쏴져서 어떤 색상을 구현하다 보니까 검정은 그만큼 노즐 크기가 커야 된단 말이죠. 칼라는 작아도 되죠. 그러다 네. 보니까 검정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잉크가 빨리빨리 플로우를 통해서 잉크를 내보내다 보니까 그만큼 크기가 크죠. 그러면 여기 보면 노즐이 있고 잉크 플로우를 통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잉크를 이제 관을 통해서 내보낼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볼 때 뭐냐면, 그러면 여기 영역, 자 나머지 노즐을 보고 이 영역에 항시 잉크가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영역에 이 잉크가 노즐을 관으로 해서 양쪽에서 노즐을 잉크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시 잉크가 차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 노즐에 있는 히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항상. 네네. 그러면 이 히팅해주는 이 히팅까지 잉크가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요 관은 잉크가 정상적으로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를 뭔가를 측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센서가 있어요. 네. 미세하게. 그래서 이 센서들이 뭐냐면 합선을 시키는 거예요. 잉크 자체를 합선을 시켜서 잉크가 통과가 되고 있구나, 잉크가 차 있는 상태구나. 예. 네, 합선을 시켜버리면 흔히 말하자면 잉크는 도체예요. 전기가 통과해. 네네네. 그 때문에 합선만 시켜주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중간에 특정 영역마다 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즐들 보면 중간중간에 센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원으로 동글동글하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보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잉크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예, 이 예. 라인마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여기에 있는 센서도 여기에 신호가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센서들에 만약에 신호가 안 잡히면 여기에 잉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근데 잉크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를 잡아주는 센서에 아까처럼 잉크가 묻어서 그 이 센서 역할을 주고받지 못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잉크가 없는데 이 레지스터에 있는 이 히터는 계속 가열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럼 가열이 되면 또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런 보호 회로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센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자체가. 근데 우리는 알 필요는 없죠, 실질적으로. 왜? 정상적이면 얘가 알아서 지가 다 하는 건데 굳이 이거를 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수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어느 부분에 센서가 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요거 이외에도 센서들이 잡아주는 센서들이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왜냐면 아까처럼 뭐 19A에 뭐뭐뭐뭐 19A 뭐뭐 그게 다 관련된 센서들이거든요. 네. 20번 때 뭐 21번 19A에 0021, 0022, 0024 이게 관련된 센서들, 특정 네. 영역의 네. 센서들. 네. 노즐 자체가 정상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면 가열이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 가열이 무시 못하는 거죠. 과열되면 예전에 헤드 노즐 그런 센서 기능 잘못 잡아가지고
여기 자체가 막 타버린 사건도 있었어요. 오. 노즐이 다 타버렸어요. 화재까지는 안 나요. 이 재질 자체가 녹긴 녹고 연기는 나더라도 불에 연소가 되는 그런 재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다 눌러붙었죠. 근데 이게 제조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다 원인을 들어가서 딱 역으로 타보니까 차단 회로가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차단 회로가 말하자면. 동작이 안 된 거네요. 네. 네네. 근데 그 동작이 안 된 원인이 잉크가 스며들면서 그 라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네. 차단 회로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잉크가 누액됐다든지 옛날에 생겼던 건 뭐냐면 주입식 잉크들, 옛날 방식들은 예. 초창기 나왔던 옛날 방식들은 주입식 잉크에 잉크가 누액되면서 HP는 다 착탈이거든요. 헤드를 네. 뺐다 네, 꽂았다 네, 하면서 네. 그 잉크가 누액된 잉크들이 이 특정 회로 라인에 묻으면서 회로 차단 기술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가열이 되면서 히팅이 돼 안에서 이게 터져 버린 거죠, 말하자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이 라인이 한 개만 안 만들어요. 왜? 특정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라인들을 이 라인이 무슨 영역이다라고 안 만들어요. 말하자면 이 네 개 라인은 어떤 거 감지한다. 왜? 잉크가 한번 떨어지면 이 라인을 다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회로들은 요 회로랑 얘 회로랑 네. 이렇게 크로스로 해가지고 이 회로랑 요런 헤드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차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회로들로 나오는 거예요. 상호 보완 네, 역할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속으로 라인을 차단하는 기술은 기능은 안 만들어요. 특정 라인 멀리 떨어져서 만들고 크로스 체킹하게끔 그게 다 19A의 0000 몇 번이 에러들이 발생하는 유발하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아까 설문처럼 잉크가 정상적으로 이게 보면은 이게 노즐 쪽에 막혀서 나오는 문제냐? 네. 그러면 노즐이 아니고 원래 메시 쪽에서 나오는 문제냐를 이제 또 판단을 해야 돼요. 네네. 메시 쪽에의 잉크 찌꺼기가 막혀서 메시잉이 안 되면 당연히 이거는 잉크를 노즐로 못 보내기 때문에 노즐이 막힌 것처럼 같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즐이 막혀도 메시 기능이 떨어질 거고 네네. 메시 기능이 먼저 떨어지더라도 노즐 얘는 두 가지는 이제 상호작용으로 같이 증상이 같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작업을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작업을 한다 그러면 석션을 저는 이제 간단해요 그냥. 아, 그거 오픈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왕 하시는 김에 다 말씀하세요. 이거 해도요. 그거 따라서 그렇게 제대로 또 할 수 있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이제 저는 이제 내부 압력이랑 이거 해가면서 이제 잠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잉크를 안에를 세척하려면 전 역으로 세척하거든요. 예. 역으로 세척하는 게 뭐냐면은 이쪽에서 잉크가 들어가게 되면 구조적으로 요게 이제 챔버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 홀더가 있고 여기에 구슬이 있을 거고 여기에 그러면 이게 노즐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토출구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단방향 챔버가 또 하나 저기가 챔버 기능을 해주는 역할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잉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요. 네. 미내면서 이제 이 메쉬를 통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남는 여기 기포가 이제 막 생길 거란 말이죠. 예. 이 기포는 위쪽으로 빠져요. 네. 이 구슬을 통해서 구슬이 열면서 이렇게 기포가 빠져서 이 기포가 여기에 뭉쳐요. 네네네. 그러면 이 기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포는 잉크로 바뀌는 거지. 큰 하나의 덩어리로 바꾸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덩어리가 조금씩 차고 이 물 상태는 다시 이쪽으로 다시 빠져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완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이 메쉬 위쪽은 항시 잉크가 100% 차 있어야 돼. 이 100% 잉크가 차 있어야만이 이 메쉬 방에 있는 삼중 구조, 네. 이 메쉬 층의 잉크가 정상적으로 투과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공기층이 생겼다. 네. 이 공기층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 메쉬를 통과하는 잉크들이
메쉬가 어떤 찌꺼기들 때문에 제대로 이쪽 부분은 통과를 못해. 그러면 통과를 못하는 부분에서 기포들이 생기면서 여기 자꾸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네네. 그러면 흐름성이 떨어져 버려. 그다음부터. 네. 그래서 항시 메쉬층 위에는 기포가 발생을 않게끔 이 기능이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헤드 작업을 하면은 이 위쪽 부분은 제가 잉크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 기능을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 기능도 기포가 발생하면 기포를 자꾸 빼줘서 이렇게 순환이 되게끔 만드는 구조거든요, 이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안 되고, 메쉬에 잉크가 차면 이게 3중 메쉬라고 하잖아요. 자, 네. 가상으로 찌꺼기가 차면 찌꺼기가 이쪽 단면에 생기는 거지, 네. 반대편에 찌꺼기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일단은 1차적으로 메쉬 위에서 걸러준단 말이죠. 네. 그러면 차처로 걸린 이런 미세하게 붙은 트러블이 됐든 뭐 됐든 이런 찌꺼기가 생긴 거를 이쪽으로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 거지. 맞아요. 예. 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네, 그러면 빼줘야 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세척을 반대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 메쉬를 통과하면서 여기에 압력이 생긴단 말이죠. 왜? 잉크 흐름상 이렇게 순환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압력이 많이 잡혀요. 예. 그러면 이 비닐루가 터지지 않을 정도만큼의 잉크를 압력을 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다 압력을 줘야 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투과하는 만큼의 힘이 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반대로 잡고 석션을 반대해서 하는 거죠. 링거네요. 링거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가 역으로 동시에 4개 빠졌는데, 이제 빼주면서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메쉬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을 하느냐고요. 네. 그 다음에 잉크가 정상으로 빠져주느냐거든요. 이렇게 빼놓으면, 그러면 정상으로, 이게 기능이, 이거는 잘 안 보이네. 어떤 걸 보냐면은, 이게 비닐로 작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이네. 그래서 수액 세트 갖고 이렇게 홀더리에서 만들었어요. 네, 잘 만드셨네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좀 잘 보이는 헤드들로 조금 이제 보면, 이제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메쉬 위에 있는 이 메쉬랑 이 3중 구조에 있는 메쉬랑 여기에도 이제 잉크가 이제 뒤로 역으로 빠지는 구조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이게 기능이 잘 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봐두면은, 지금 현재로는 검정이랑 노랑은 물이 올라오죠. 근데 네. 얘는 지금 기능이 아무것도 안 노는단 말이죠. 이제 더 조금씩 올라오죠. 네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안 노니까 압을 삼치 줘야 돼. 그러면 찬단 말이죠, 이렇게. 네네. 이렇게. 그러면 이 차는 구조랑 저 안에 있는 이 메쉬방, 요 구조가 제 기능을 하면 붙었다 떨었다 이 힘으로 해서 네네. 3중 구조의 판이 붙었다 떨었다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두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왜? 잉크가 혼색된 잉크들이 차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끄집어낼 때는 이렇게 가야 돼. 흐름상 챔버 기능을 해서 역류를 하려면 이 상태에서는 안 나오고요. 네. 저기 있는 잉크는 뒤로 당겨나면은 이제 잉크 다시 채죠. 네. 잉크가 올라왔죠. 이 상태에서는 빼더라도 여기 있는 잉크는 잘 안 빠져. 왜? 보세요. 안 빠져요. 네. 덜 빠진다고요. 왜? 흐름상 얘는 저 안에 있는 챔버 기능상 이렇게 빼야 돼요. 이렇게 빼야만이 잉크가 쭉 빠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검정이랑 노랑은 잘 빠지는데, 여기 지금 빨강은 지금 아직 이만큼 반이 차 있죠, 잉크가. 네. 그러면 얘는 빨강이 지금 잉크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챔버에 있는 잉크를 뺄 때는 네. PCB 기판이 천정을 향하게. 보세요. 이렇게 놓고 반대로 채울 때는 이렇게 해서 채워요. 그러면 지금 보면 검정 노랑 잘 올라오네요. 얘는 잘 나오는데 요게 두 개가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를 테스트를 않더라도
지금 빨강과 파랑의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걸로 그냥 보이죠. 그냥 네네네. 자체가 흐름성이 지금 안 좋다는 얘기야. 이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강제적으로 압력을 넣다 뺐다 해서 말하자면 저 메쉬 기능을 붙였다 뺐다 해가면서 밀어주는 거지, 말하자면. 네. 그 기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기능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압을 보내주는 역할. 그리고 빼줄 때 몇 개가. 자, 일단은 잉크가 묻어 있으니까 거품을 좀 많이 줄게요. 거품을 어느 정도 빼준 다음에 제가 일단 1차적으로 거품을 주는 것 중에 뭐냐면 저 거품과 순수하게 무게 물이거든요. 네. 물 밀도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거품이 메쉬를 통과를 하는데 거품이 계속 생길 거란 말이죠. 물도 똑같고. 그럼 사장님 방식 이렇게 이제 헤드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려면 네. 석션기가 필수네요. 그렇죠. 석션기가 필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게 지금 제가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쉬가 제 기능을 하는 걸 봐야 돼요. 네, 메쉬가 3중이니까 밀었다 당겼다 그러면 이 순환 구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메쉬가. 네네. 그러면 메쉬가 붙을 때는 시커멓고, 왜 그러면 세 개 중에서 가운데 판이 시커멓거든요. 아. 가운데 판은. 네. 그러면 그 가운데 판이랑 맨 끝에 판은 하얘요. 네. 그러면 붙었다 떴다 그러면 시커멓다 하얗다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아. 그러면 메쉬가 정상적으로 이 기능을 하는지를 보는 게 신호를 여기다가 압력을 넣었다 뺐다 그러면 저희가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하얗다 검었다 해야 돼.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은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 말하자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넣었다 뺐다 보면 이렇게 압력이 보여. 그러네요. 지금 보이죠? 자, 지금 보여. 넣었다 뺐다 하면은 시커멓다 하얗다 검정 노랑은 뚜렷이 보이는데 네, 네. 빨강은 네. 안 보이네. 그러면 지금 빨강이랑 파랑도 동작은 어느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요게 이 부분은 지금 동작을 않는 게 네. 메쉬는 일단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붙였다 닫았다 네네, 네. 근데 흔히 말하자면 노즐에서 막혀가지고 노즐에서 흐름성을 제대로 못 보내준다는 거지. 메쉬 기능은 정상적으로 붙였다 닫았다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예. 이 기능이 일단 안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아, 그럴 땐 세정액을 노즐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노즐을 어떻게 이제 밀어주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판단을 일단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돼. 이게 메쉬 쪽부터 막혔냐, 노즐부터 막혔냐, 그런 판단이 또 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떤 걸 또 만들었냐면 그것 때문에. 그러면 표면에 붙어 있는 노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쓰고 내가 여기다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 이제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노즐 주변으로 어떤 뭐 세정액이 됐든 물이 됐든 문제가 되면은 이런 데로 흘러내리면 이게 건조되면 거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다 보면 왜냐면 이게 합선을 유발할 수가 있어. 특정 영역으로 물이끼나 이런 게 들어가면 합선 영역에서 헤드가 죽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세정액을 노즐에서 도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잘랐어요. 클립을. 그래서 이 상태에서 꽂으면은 주변으로는 또 안 새.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뭐 내가 세척하는 물질인데 표면부터 말랐다, 노즐에. 네. 네네. 그러면 표면부터 말랐으면 이렇게 드는 거야. 그러면 주변으로는 안 가고 여기가 압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압력을 잡아주면 이렇게 당기면은 또 들어가. 오이,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도 보죠, 이렇게. 오우. 그러면 이거를 단독으로 뽑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놓고 타색으로 하면은 이쪽을 막아버리면 요 두 가지만 갖고 석션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있는 거고, 네. 지금은 석션하는데 석션의 흐름성을 보는 거죠. 그래도 좀 두 더디네. 가지는 좀 더디게 들어가고, 네. 지금 보면 얘를 봐요. 두 가지가 차이가 엄연히 나죠. 네. 그러면 이 라인을 길게 빼주면 세 개를 막고 하나만 열어보는 거지. 예? 이 상태에서 여기 막고 요걸 막으면 특정 하나 라인이 그렇죠.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물이 들어가면 속도를 보는 거죠. 얼마큼의 물이 잘 빠지느냐. 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석션 압력은 동일할 테니까. 그렇죠. 석션 압력은. 대신에 검정은 빨리 들어가죠. 검정은 그러니까. 노즐이 살짝 네. 크니까 빨리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이거 꽂아놓고 나중에 위에다가 세정액이나 이런 거를 살짝 도포해도 돼요. 이렇게 막아놓고. 자, 어차피 여기다가 들어가면 여기로 자꾸 타고 나오니까 여기를 잠궈주는 거죠. 중간에. 여기는 막아줘야지. 여기 하면은. 그러면 압력이 차면 일정하게 세면 이 상태에서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지. 지금은 안에가 공기층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밀어주면은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차면 넣더라도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표면에 붙어 있는 세정이 조금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뺐을 때 주변으로 이제 튀는 게 이제 덜 생기지. 왜냐면 요걸로 가둬두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사장님 하시는 것처럼 세척하고 챔버까지 다 세척한 다음에 네. 이제 특정 컬러가 문제가 있다면 그걸 세정액, 판단해야죠. 네, 세정액 거꾸로 이렇게 넣어주면 네. 뭐 헤드 막힌 건 거의 대부분 뚫리겠네요. 네, 거의 다 뚫려요. 근데 이제 뚫는 게 나는 목적이, 뚫는 것도 목적이긴 한데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게 어디부터 막혔냐. 예? 막힌 부위가 노즐 쪽에서부터 막혔냐, 아니면 메쉬가 제 기능을 못하냐, 아니면은 메쉬 층에 있는 이 삼중 구조에 있는 층이 잉크 흐름을 제대로 못 빼주느냐. 그런 여러 가지를 미리 이렇게 보면서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맞죠. 해서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얼마큼 잘 하고 있느냐를 판단을 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판단하면은 지금도 보면 잠깐만 선생님. 네? 아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꽂아서 지금 놔두면은 파랑은 조금이라도 뭔가가 보는데 빨강은 전혀 그 기능을 못한단 말이죠. 거품으로. 네. 그 다음에 노랑과 검정의 속도 차이 이제 이렇게 보내버리면 뭐 빨강은 제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파랑은 그래도 계속 뭔가가 올라오죠. 네, 아까보다 살아났어요. 네. 빨강은 기능을 전혀 못해요. 네. 그런데 열었다 놔두면 저 안에 메쉬는 반응을 보여요. 네네. 그죠? 검정했다 하얘졌다 검정했다 하얘졌다 하면서 열어줄 때마다 기포는 계속 올라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노즐이 얘는 막힌 거네요. 그래서 노즐이 완전 막힌 거죠. 그래서 제 기능을 하나도 못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잉크 흐름성을 보면 검정이랑 노랑의 잉크, 지금은 이제 검정이랑 노랑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물 딱 들어갔다가 놔두면 물이 채워지죠. 네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미세하게 기포가 올라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 예, 예. 여기 비늘 위에 미세하게 지금 기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땡기면. 아. 그것도 보이죠. 지금 미세하게 여기 보면 터진 게. 그래서 당겼다 보면 기포가 미세하게 이렇게 차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것까지도 보입니다. 이제 같이 보니까. 네네네 그럼 보여요. 여기에 미세하게 여기가 터졌다는 얘기죠. 조만간에 터지겠네요. 네, 터지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다시 당길 때는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압을 두면 물에 의해서 쭉 빠져나가죠.
그러면 빠져나가는 거는 빨강도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파랑도 어느 정도 빠져나가요. 네. 네, 이게 순환 구조니까. 네네. 이렇게 놔뒀다 당기면. 아.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얘를 나중에 다 복구를 했어. 네. 노즐 막힌 거나 뭔가를 복구하였다가, 네. 저 아까처럼 이 메시층은 정상이면은 잉크가 물로 채워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올라오야지. 이렇게 놔뒀다 당기면 채워져야 돼. 저 메시층은. 예. 네.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조금씩 물이 채워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네, 네, 올라오면 이렇게 채워지는 게 보이죠. 조금씩. 예, 네, 네, 네. 지금 빨간 같은 아니 검정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차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노랑은 지금 눈에 띄지 변화가 없어. 네. 빨강은 지금 계속 차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검정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완벽하게. 근데 노랑은 흐름성은 좋지만 저 메시 안에 있는 층의 잉크가 복구율이 떨어진다는 거지 말이죠. 이걸로 보내서 모든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검정이 채워지는 것 자체가 에어가 들어가면서 그 기능을 해주느냐, 여기가 지금 미세하게 지금 생기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게 채워지느냐, 이런 것도 이제 보여야지, 이게. 판단은. 그래서 다시 하면은, 또 빠져지고, 흐름성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조금씩 빠져주죠. 그러면 빼주면은, 이걸 빼주면은, 딱 기포가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다 빠져진 상태죠. 그러면 이렇게 놔주면은, 이 상태. 지금 아까에 비해서 빨강이나 파랑은 거품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네. 물로 많이 희석이 네, 됐다는 네, 네. 얘기예요. 그리고 검정이랑 노랑은 기포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니까 흐름성이 엄청 좋다는 얘기죠. 네. 얘는 기포가 별로 없잖아요. 예, 예. 그럼 흐름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얘는 지금 흐름성을 엄청 좋은 거죠. 왜 그러면은 압력만큼 그만큼 올라오는 게 눈에 띄게 보이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작업을 해서 다 작업을 끝냈어. 네. 작업을 해서 뭔가를 다 끝냈으면 안에 있는 잉크를 안에 있는 물이 일단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역으로 당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있는 메쉬는 위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흐름성이. 왜 그러면 정상적인 메쉬면 밑에를 보고 있어야 돼. 왜? 네. 잉크가 플로우가 밑에 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메쉬 상태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상태예요. 왜? 역으로 당겼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정상으로 다 수리가 하면은 다시 압력을 복구를 시켜야 돼. 밑에서. 아, 아래서 당겨서. 그래서 하얗게 보여야죠. 지금. 네. 하얗게 보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메쉬가. 검정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검정이 다 내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놨다가 딱 놓으면은 이렇게 하얀 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메쉬가 일단은 정상적으로 내려갔다는 게 보이죠. 그래야 잉크가 들어가더라도 이제 이게 원활하게 메쉬를 투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뭔가를 다 작업을 했어. 네.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이제 이런 상태로 꽂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헤드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펌핑질을 하면 메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펌핑으로 하면. 네. 때문에 얘를 수동으로 밀어줘야 돼요. 아. 그래서 카트리지를 다 장착을 하고 네. 여기다가 요거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잘라서 네네. 수동으로 휴지를 여기다 대고 밑에다가는 카트리지는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수동으로 압을 서서히 주면서 네. 요 안에 있는 메쉬를 적셔줘야 돼. 일단은. 안 그러면은 순간적인 거품으로 해서 여기가 안쪽으로 메쉬 안쪽으로 거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출력을 할 때 다 줄빠짐이에요. 왜? 아. 한 번에 이게 지금 물로 해서 여기를 다 지금 깨끗하게 비워냈단 말이죠. 네네. 잉크가 정상적인 새 거에서는 펌핑이 확 들어가가지고 천번에 확 들어갔다가 보내주는 방식인데 우리는 쓰던 거기 때문에 네. 프린터는 그런 기능을 안 해줘요. 네. 그 때문에 여기에 펌핑을 찌끔찌끔 하다 보면 여기 통과하면서 기포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자기 기포를 못 잡아요.
그 때문에 수동으로 카트리지 다 꽂고 수동으로 여기다가 에어를 쏴서 자연스럽게 잉크가 요 안으로 타고 들어가게끔 그 잡아줘요. 넣는 방법은 그냥 되게 꽉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 상태에서 그냥 뭐 꽉 밀어 이렇게 주면 압력을 이렇게 줘가지고 아, 네. 여기 펌핑 모터가 하는 압력보다는 덜 가게 아, 손으로 이거 어차피 수동이니까 살살. 여기에 그렇다고 이게 안에가 채워지진 않아요. 네네. 구조적으로 사람이 이거 아무리 집어넣었다고 해도 여기에는 안 차 잉크 제대로 안 차요. 네. 순간적으로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카트리지 압력이랑 여기에 맞춰야 되거든요. 메시만 촉촉히 적셔줘라. 메쉬만 툭툭이 주면서 그 메쉬 안으로 잉크가 일단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잉크가 있어야만이 이 흐름성이 이어지는 거지. 흐름성이.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 펌핑으로 아무리 집어놔도 거품만 차지. 내부에 거품만 차지. 그러면 우리가 거품만 차면 그 거품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언제까지 기다려 또. 우린 바로 테스트를 해봐야 돼.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 거품 빠지려면 뭐 10분, 20분 정도는 있어야 거품이 완전 사라지거든요. 아, 그럼 언제 장비해놓고 그 시간까지 또 언제 그렇죠. 기다려요? 우리는 바로 테스트해서 맞아요, 잘 나오는지 맞아요.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여기를 적셔서 프린트에 적은 기포거든요. 노즐에 적은 기포이기 때문에 기포를 빨리 없애주는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잉크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와우,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이제 채워지는 거죠. 이거 자체가. 대박입니다, 사장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잉크가 영육 방지를 하면 여기 이제 여기가 우리가 잉크를 보내면 이쪽을 차는 게 아니라 요 판 안쪽으로 해가지고 메쉬를 저시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 메쉬에서 생긴 기포는 저 뒤로 타고 위쪽으로 쭉 올라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는 이 잉크가 찼고 위에는 기포가 차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공기층이 이제 생길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공기층이 일정하게 차버리면 계속 잉크가 들어가면서 공기가 많이 새지면 이게 살짝 부풀어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순수하게 있던 잉크는 다시 밑으로 이쪽으로 다시 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기포는 하늘로 자꾸 올라가고 잉크는 흐름성에 의해서 밑으로 자꾸 빠지게끔 하는 역할. 정말 잘 만들었네요, 프린터. 그래서 이게 4세대 헤드들의 요 특징인데 요런 것처럼 요게 중요한 요런 사가 요게 한 몫을 한다는 거지. 네, 이거 자체가.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정말 큰 헤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심하게 막힌 것도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다 뚫려요. 예,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세정액으로 하는 거는 노즐을 갖다 빨리 하게끔 하는 거고 흐름을 막 보내주는 거죠. 그다음에 네네. 이런 어떤 메쉬 부분부터 노즐까지 하면은 큰 무리 없게.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이런 주변에 이제 물기 같은 거 튀지 않게끔 알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특정적으로 물기가 잘못하면 이 합선을 유발을 시키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주의해야죠. 알겠습니다. 예.